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건데 규칙은 이렇대요. 세 주사위에 나타난 눈의 수가 이런 패턴이래요. 어떤 패턴이냐면 가장 큰 수가 나머지 두 수의 합으로 되는 그런 경우를 나타낼 때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노가다를 하는 게 가장 편한데 이런 식으로요. 가장 큰 수가 6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수를 합해서 6이 되기 위해선 5나 1 혹은 4, 2 혹은 3, 3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물론 2하고 4도 있을 텐데 얘랑 똑같은 거니까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5가 나왔다면 4, 1 또는 3, 2 혹은 2, 3인데 2, 3은 얘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4라면 3, 1 그리고 2가 있겠고 3이라면 2, 1이 있겠고 2라면 1, 1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얘인데요. 이거랑 얘네들 얘가 가장 특이한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 것들은 3, 2, 1을 한번 봅시다. 3, 2, 1을 보면 얘네들은 세 숫자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1, 2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혹은 2, 3, 1, 2, 1, 3 혹은 1, 3, 2, 1, 2, 3 요런 총 6개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 거죠. 요 하나가 숫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6개가 총 6개 있으니까 36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섞는 방법의 수는 3가지가 있죠. 그쵸? 뭐 이거 해보면 되잖아요. 211 있고 121 있고 112가 있고 혹은 얘는 중복순열로 계산해도 되죠. 3팩 나누기 중복된 거 2팩으로 그럼 역시 3가지니까 3가지가 몇 개 있냐면 3가지 있네요. 그래서 3, 3은 9 9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5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 3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요만큼 있는 거니까 얘는 9 곱하기 5죠. 그래서 3, 3으로 약분해주면 6, 4, 24 해서 24분의 5가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이 총 15명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눌 거예요. 자, 총 15명이 있게 되는데 나눠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기준으로 풉시다. 남학생을 n명이라고 하면 여학생은 15-n명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는 남자 남자 여자 혹은 남자 여자 여자 요렇게 뽑는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중복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2개를 더하게 되면 총 286가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부터 구해보면 남자가 총 n명 있으니까 그 중에 2명을 뽑고요. 여자는 15-n명 중에서 1명 뽑고 그 다음에는 얘는 남자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죠. 이거 2개를 계산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n-1 그리고 얘는 15-n이 되는 거죠. 플러스 얘는 n일 테고요.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5-n 곱하기 14-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286가지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2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묶을 수가 있죠. 공통인 게 이게 공통이잖아요. 여기 n 곱하기 15-n이 공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랑 더해주게 되면 13이 되는 거죠. 네, 13 얘가 2 곱하기 286이 된대요. 13으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되죠. 2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1이니까 4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즉 n이 4고 남학생의 숫자가 4명이고 여학생의 숫자가 11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는 7명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딱 떠오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f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요. 대입만 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대입해서 비교만 해주면 되잖아요. x제곱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대입한 거를 곱한 거랑 같대요. 뭐 대입만 해서 곱해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써서 곱해 볼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얘를 전개해 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x 4제곱이 나오고요. 다음 거 곱하면 마이너스 abx 세제곱, 그 다음에는 acx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거 곱하면 abx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cx, 그 다음 거 곱하면 ac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x,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이거 없어지게 되고요. 1차식도 없어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는 a제곱 x 4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는 2차식이 남죠. 2차식은 이렇게 되네요. 2ac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얘가 남아요. 얘가 누구랑 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4차항의 개수는 4차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첫 번째로 a하고 a제곱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b 이퀄 2ac 마이너스 b제곱 이거랑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c랑 c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얘랑 얘랑 같아진다 라는 말은 a가 1 또는 0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c 이퀄 1 또는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a는 최고차항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따라서 얘가 2차식이 되기 위해서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1이다. a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a는 확정이 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b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c는 선택권이 2개 있어요. c는 선택권이 2개. 자, 그럼 a가 1이고 c가 1이라면 b가 얼마인지 한번 해봅시다. b 이퀄 요 식에서요. a가 1이고 c도 1이면 2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b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 인수분해하면은 b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b의 선택권이 2개 있네요. 이때 a가 1이고 c가 1이라면 b는 1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의 선택권을 가져요. 그리고 c가 0이라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b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이때도 선택권이 2개 있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4가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14번 문제는 미분 파트에서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많이 풀어봤던 연습 문제 많이 나오던 그런 문제인데 미분에서 푸는 거잖아요. 자, 우선 식을 살펴보면 얘는 적분인데 t에 관한 적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 x가 숨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분리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1부터 x까지 전개해 줄 거예요. 식을 이런 식으로요.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되고요. 이 계산 결과가 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미분해서 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식은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x가 상수 취급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될 텐데요. f를 적분하면 큰 f가 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될 테고요. 뒤에 있는 거는 얘 ft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tft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ht가 된다라고 합시다. 라지 h. f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hx 마이너스 h1 이렇게 된다라고 놓고요. 이제 미분하기 시작하면 되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x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걸 미분하면 얘는 숫자니까 사라지겠고 얘는 fx가 되는 거죠.
fx. 자,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얘는 숫자니까 사라지고요. 얘가 미분하면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x fx가 될 거예요. 이 계산 결과가 얘를 미분하게 되는 거죠. 4x 세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요. 이거 사라지게 되겠고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fx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12x 제곱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자,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a의 값은 위의 식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식에서요.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부터 1까지의 적분이니까 0이 되는 거죠. 넓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0 이퀄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a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따라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6이네요. 6. 자, f1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18이 답이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이제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항 정리 푸는 문제죠. 되게 쉽네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숫자요. 요 숫자는 24개의 항 중에서 x를 22개 뽑아야 되니까 개수가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x의 22제곱이 나오면 안 되죠. 21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c 2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22c 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패턴은 되게 쉽네요. 다음 거는 당연히 21c 19가 되겠고 요런 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얘가 튀어나오게 될 텐데 얘는 안 뽑아도 되네요. 2c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 요런 식으로 숫자가 적힌 거죠. 요런 식으로 여기는 0c0 그 다음에 1c0 1c2 2c0, 2c1, 2c 이런 식으로 패턴이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2c0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요쪽에 있는 숫자이겠죠. 요쪽에 여기는 0c0, 1c0, 2c0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 3c1이겠죠. 패턴상 그렇잖아요.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쵸? 3c1은 얘 바로 밑에 있는 숫자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해서 여기 있는 숫자 까지 다 더할 건데 여기 있는 숫자가 24c 21이에요. 24c 22요. 21이 아니라. 자,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은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리고 여기는 2 1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더한 거 3 뭐 어쨌든 이렇게 될 텐데 이 숫자들을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굳이 이렇게 더하지 말고 요렇게 더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렇게 쭈루루룩 다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을 요렇게 더할 필요 없이 요런 식으로 더하지 말고요. 얘네 둘을 더한 게 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 그러니까 요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얘랑 이 전체를 더한다라는 거는 얘랑 이 옆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죠. 즉 24c 21 더하기 24c 22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굳이 더할 필요 없이 얘 밑에 있는 숫자는 이거잖아요. 25c 22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하면 25c 얘는 20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으로 고쳐줄게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그리고 얘를 3, 2,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예, 10이고요. 3으로 약분이 되는 수가 있나요? 얘는 3으로 약분이 안 되고 얘 되는구나. 참 바보같이 4죠. 예, 그래서 얘랑 곱하면 100이고 얘랑 곱하면 2300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프로스트님이 좋아하는 그 노가다 문제인데 프로스트님 이 문제 봤으면 분명 금방 푸셨을 텐데.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그냥 노가다예요. 1부터 20까지 다 대입해 봐야 되거든요. 그쵸? 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안 배웠잖아요. 그쵸? 20서부터 거꾸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2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1 곱하기 뭐가 남게 되는 거냐면
20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합이니까 20분의 1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을 대입하면 얘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19를 대입하면, 여기에다 19를 대입하면 39가 나오겠죠. 그리고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을 대입하게 되면은 37, 그리고 18분의 1 플러스 19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전개가 될 텐데, 이제 20분의 1만 보는 거예요. 20분의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항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1도 있고 39도 있고 37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있게 되냐 하면, 1을 여기다 한번 제일 끝항 더해 봅시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얘가 살아남게 돼요. 3, 그리고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20분의 1까지 살아남게 되죠. 자, 결국 20분의 1은 얘부터 3까지의 합이라는 거죠. 19분의 1도 한번 볼까요? 19분의 1은 39부터 3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홀수들의 합이잖아요. 홀수들의 합. 얘는 두 번째 홀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도 해줄게요. 그러면 1부터 41까지 더하면 뭐가 되냐면 홀수들의 합은 n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굳이 설명을 하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은 여기 하나, 3은 요렇게 3개, 5는 이렇게 5개, 요런 식으로, 7은 뭐 요쪽에 있겠고요. 보면 1을 더한 건 1의 제곱이고 3까지 더하면 2의 제곱이 되고 5를 더하면 3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제곱수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합한 거를 굳이 계산하지 말고요. 얘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계산법이니까. 41이라는 건 21번째 항이에요. 21번째 홀수.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2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살아남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랑 계산하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20 곱하기 22잖아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2가 되는 거죠. 얘는 22가 됩니다. 얘는 당연히 21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19분의 얘는 20번째 홀수이기 때문에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하면 21이 나오는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22, 21, 20 이런 식으로 다 더할 거예요. 몇 개를 더해야 돼요? 얘가 3까지 내려갈 거잖아. 그쵸? 3까지. 20일 때 20이에요. 그러면 1일 때는 얼마냐면 1일 때는 3이 되게 되는 거죠. 두 개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1부터 22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3을 빼주면 되는 거죠. 됐네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11이면 23, 253에서 3 빼주면 250이 답이 되는 거겠죠. 1번이 답이네요. 네, 이렇게 노가다에서 푸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얘는 딱 보기에 눈치채지죠? 식을 변형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얘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최소값 나오면 2차 함수를 이용하든 아니면 산술기하, 코시-슈베르츠 부등식 아니면 미분 사용하는 건데, 얘는 보기에 산술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챙겨 놓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4 얘가 있고, 얘랑 똑같은 패턴을 만들 거예요. 얘랑.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인수분해하면. 그리고 나면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4가 돼요. 그쵸? 두 개 곱한 거.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헷갈리는데,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요, a 플러스 b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한 게 4니까 4가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4가 됩니다. 최소값이. 그리고 최소값이 언제 성립하냐면 이거랑 똑같을 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을 때 성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는 고정된 숫자니까 내버려 두고요. 얘는 언제 최소냐면 x가 1일 때 최소죠. x가 1일 때 y가 얼마면 똑같아지냐면 y가 0일 때 같아지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x는 1, y는 0일 때 전체가 최소값을 갖고 그 최소값은 2개 더한 2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산술기하 평균은 이 두 수가 양수일 때 쓸 수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얘도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18번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1부터 k까지 모든 자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뭐 a의 6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1부터 6까지의 집합이겠죠. 1부터 6까지의 숫자의 집합이요. 자연수의 집합. 뭐 이런 건데 요렇게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ak 플러스 2라는 거는 여기 있는 얘는 이런 집합이죠. 1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숫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집합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을 합했더니 얘가 됐대요. 그쵸? 근데 a의 원소는 2개밖에 없답니다. a의 원소는 2개.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a는 이 안에 있는 원소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 플러스 2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골라서 뽑으면 얘가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몇 개 있냐면 a가 이 2개를 합하면 얘가 되는 건데 a가 원소가 2개 있어요. 얘가 2개 있어요. 그러면 b는 반드시 2개 뺀 나머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집합이 ak라고 합시다. a의 5라는 집합. 그러면 a라는 집합 합집합 b를 하게 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a가 만약에 1하고 2를 갖고 있다면 b는 반드시 3, 4, 5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하고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얘가 이제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죠. 됐네요. ak가 얘입니다.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2는 약분돼서요. 2배 곱하기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분의 1을 다 합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시그마 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분분수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2분의 1을 다 더하면 패턴 알고 있죠. 앞에 있는 얘 1 대입한 것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2분의 1만 살아남으니까 곱하면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19번 문제 얘도 그 미분에서 봤던 문제죠. 수능 특강에도 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를 방정식으로 풀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미분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를 분리해서 얘를 모르잖아요. 얘가 이제 미지수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퀄 ax.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이 3개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 그래프를 잘 알면 얘만 좀 잘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2고요 따라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0하고 3분의 2 두 개의 점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x축 y축. 그러면 전체적인 얘는 이제 0, 마이너스 3을 지나죠. 요 점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분의 2일 때 x가 0일 때하고 3분의 2일 때 0이 되는데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얘하고 누구와의 교점을 구할 거냐면 AX와의 교점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할 때 교점이 하나, 그리고 저 위에서 반드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면, 기울기가 더 커서 요렇게 생겼다면 여기에서 하나, 저 끝에서도 얘를 이제 3차 함수를 그리면 3차 함수는 요런 식으로 가고 직선을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교점이 반드시 하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저 끝에서 하나, 세 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크면 되는 거죠. 그 숫자들을 이제 구할 거거든요. 자, 이제 접하는 점을 찾아볼 거예요. 접점을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 요런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가 0,0인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여기서 얘 뺀 거, x에서 x 뺀 거분의 y에서 y 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t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 이퀄 얘를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죠.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얘를 계산하면 t를 곱해주면요, t제곱 마이너스 3 이퀄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고요. 넘겨서 계산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네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한다라는 거죠. 요 접점을 구했네요. 요 접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5가 되는 거죠. 즉 5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죠. 한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 되겠네요. 크면 5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5보다 큰 한 자리 자연수는 6, 7, 8, 9 4개가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다음 20번. 가우스가 나와서 조금 당황할 만한 문제인데 20번 문제는요, 잘 살펴보면 좀 직관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20번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얘도 가우스, 얘도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냐면 정수라는 거죠. 얘가 정수예요. 정수. 따라서 이쪽도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87은 이미 정수니까 얘가 정수라는 거죠. 얘가 x, 가우스, x 얘가 정수라는 거예요. 얘가 정수. 자, 따라서 x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뭐 x를 소수 파트하고 정수 파트로 나누어서 마치 로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라는 숫자를 정수 더하기 소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계산했을 때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x가 얘라면 n 플러스 알파 곱하기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n이 되는 거죠. 내림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는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계산해 보면 n제곱 플러스 알파 n이 돼요. 따라서 얘가 정수라는 얘기는 알파라는 숫자가 n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거를 뭐 n분의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n분의 k 그쵸? 여기다가 곱하면은 약분되고 k가 딱 튀어나오는 그런 걸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x를 이렇게 놓을 겁니다. n 플러스 n분의 k 요런 숫자로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하면 n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 이퀄 가우스에 요거 제곱하게 되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가우스 x는 그냥 n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 녀석을 전개하면요, 얘는 역시나 소수죠. 얘는 역시나 소수.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지? 얘는 이 k가 되는 거죠. 이 k. 잘못 계산했네요.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은 n제곱 플러스 2k. 얘는 정수, 얘는 소수니까 소수 떨어내 버리고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제곱이랑 사라지겠고요. 187이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범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n이라는 게 얘는 어디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n보다 k라는 숫자가 n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약에 k가 n보다 크다면 얘가 0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얘가 바로 2n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k가 만약에 0이라면 n과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87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꾸로 그렇다라면 n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187 그리고 18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n이 거꾸로 돼 있네요. 요렇게. 자, n이 요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얼마쯤 되는 거냐면 반으로 나누게 되면 93.5가 되네요. 그러니까 n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94부터 187까지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개수를 세어보면 187에서 93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94개가 되겠네요. n이 요만큼 있을 수 있다. 요 범위 안에서 있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